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가 약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죠. 토요경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요경마를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약 1년 전에 충파가 방송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그 시청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파를 처음 보시는 분들과 처음 보지 않으시는 분들, 좀 낯설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반가울 수도 있어요. 충파가 1년간의 공백을 한 이유는 토요경마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분석 방송을 좀 핵심으로 말씀드리래요. 분석 방송을 다시 재개한 이유는, 지금은 제가 패턴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석 패턴 자체가 예전에 좀 성적이 다운되는 그런 분석법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하고자 좀 공백을 가졌고, 방송을 좀 안 하고 그 방송 시간을 더 나머지 공부 시간으로 좀 더 투자를 하면서 1년간 좀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방송을 한 이유는 뭐 유튜브가 최근에는 뭐 경마 유튜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경마 유튜브가 뜨고 있어서 그렇다. 근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저는 2016년부터 유튜브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갔는데 좀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 방송 자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건강도 좀 안 좋아졌고 성적 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방송을 쉬게 되었다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충파가 앞으로는 여러분의 경마 분석 파트너로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방송도 꾸준히 할 예정이고, 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컨텐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데이터가 좀 삭제되면서 좀 무산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경마, 또 즐길 수 있고 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마를 만들고자 충파가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경마 패턴은 똑같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방송했던 그 패턴, 복병마를 추천드리고 충마를 추천드리고, 또 제가 이 마필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추천드린 마번들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적중하신다면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분석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석법,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함께 해나간다면 더 즐거운 경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파가 예상은 꾸준히 진행해왔어요. 근데 예전에 충파가 예상을 진행했을 때 한 방 내지는 두 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막권수가 한 방 아니면 두 방이에요. 3두만 추천드리는 거예요. 2두 아니면 3두. 보통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권주 합의가 편했어요. 그런 마피들 충파는 방송에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김없이 전부 다 오픈할 예정이고, 금전적이나 기타 광고 그런 거를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가로 다시 복귀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후에 그건 방송은 그 차후에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나가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마 분석 방송으로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일요경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은 일단 저번 주와는 좀 달라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인기 마피들이 입상했고 배당이 저배당으로 형성되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 마피들이 많아요. 그 부진 맛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을 통해서 배당을 잡아낼 수 있는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충파와 함께 이런 일요경마 분석 방송 함께 해주시다면 꼭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번 조합해서 한구락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일요경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마필들이 입상이 없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미승리마 경주인데 표기는 일반 경주로 표기되고 미승리마 경주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둘러봐도 입상마가 없는데 왜 미승리마 경주가 아닐까 좀 의문이 갔지만, 저는 미승리마 경주니까 1000m 경주예요. 물론 6등급의 1000m 경주, 앞선 나가는 선행마가 상당히 유리한 경주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월 달이나 1월 달, 2월 달까지는 1000m에서도 앞선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올라와서 이기는 경우도 다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고 주로 빠르기도 좀 주로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거기에다 1000m 또 이렇게 입상이 없는 아직까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들 간에서는 그래도 선행마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 와중에 앞선 나갈 수 있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 충파는 언급 드릴 텐데, 먼저 4번 풀문오션이라는 마필이에요. 이경주에서 풀문오션은 뭐 편하게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죠. 지금 이찬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마방이에요. 이찬호 기수가 한번 기승을 했습니다. 직전에는 물론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선행 나가고 코너 나오는 지점에서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라스트에 힘을 발휘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필 지금 편성에서는 스피드상 편한 단독선행이에요. 1000m의 편한 단독선행. 거기에 3세 앞말입니다.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편성도 약하고 또 단독선행이다.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뺄 수 없는 4번 풀문 오션 충판 입상권이라 판단되는 마필이고, 7번 원더풀 브라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추임마입니다. 선행마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왜 언급드리냐, 이 마필은 좀 주행사를 지금 잘 받고 나옵니다. 2월 1일 날 주임사를 받았는데, 물론 주로가 약간 빠른 주로였지만 나름대로 마필에 상당히 좋은 점을 보여줬어요. 왜 주임사를 받았냐, 1월 달에 1월 5일 날 경주를 펼쳤을 때 마필이 외곽을 기대는 단점이 있어요. 그 주행불량 재검 판정을 받고 지금 두 번의 주행불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곽 기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임사 때 자극판을 달고 경주를 펼쳤습니다. 주임사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외삭기가 약간을 잡히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엔 다시 이제 외삭기가 잡혔는지 자극판을 빼고 나옵니다. 거기에 눈가면까지 씌워서 나와요. 저는 이번에는 직전 경주들보다는 조금 더 앞에 빨리 붙여나갈 수 있고, 또 외삭기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권에 저는 뭐 3차권 이내에 충분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7번 원더풀 브라보, 이런 편성에서, 이런 약한 편성에서 7번마가 입상할 수 있는 혹은 착순권 안에 들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꼭 관심권에 가져가야 돼, 보병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충마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마필이에요. 8번 갈립이란 마필이에요. 기승기수도 지금 문세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8번 게이트긴 하지만 지금 직전에 김정준 기수에서 문세현 기수 변경됐고, 게이트는 좀 뒤로 밀렸지만 마필이 초반 스피드와 중속력이 좋은 상황에서 라스트 힘까지 좋은 마필이에요. 지금 1300을 뛰다가 1000m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세현 기수가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 외선행이나 외선입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른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8번 갈립은 이번 경기에 보여준 걸음상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저는 입상권 충마로 판단되기 때문에 뭐 8번 갈립은 뭐 당일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리겠죠. 인정하는 8번 갈립 축으로 추천드리고, 4번 선행 나가는 4번 풀문오션, 또 보병마로는 7번 원더풀 브라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 2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좀 혼합 4등급 1700m 경주가 좀 앞에 편성이 됐죠. 좀 앞경주에 1700m 약간은 부담이 가는 경주입니다. 이런 혼합 4등급이나 뭐 국산 6등급, 국산 5등급 경주의 1700m 편성은 가장 중요한 게 선행마를 찾아라 입니다. 선행마를 찾아야 됩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확실히 현 등급에서 정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강공이 예상되는 마필. 일단 먼저 3번 관악 함성, 이 마필이 뭐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행 강공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직전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하게 선행을 갈 게 랩둘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망사눈을 차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선행을 못 나갈 시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망사를 빼고 망사눈 가면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관악함성. 이번에 굳이 선행 나갈지 무리해서 선행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직전에 선행 나가서 뭐 라스트 걸음은 있었지만 3차.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강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3번 관악함성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쉽진 않다. 좀 어렵다고 보는 마필이고, 충파가 추천드릴 마필은 5번 이글스 그리프터입니다. 말 이름이 좀 마명이 좀 어렵네요. 이글스 그리프터.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내려왔죠. 5번 게이트로. 직전에 뭐 12번 게이트였고 12월 22일 날 그때는 1000m 5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서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제가 보기에는 12번 게이트만 아니었으면 최범현 기수가 선행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선행 나가지 않았을까. 한 5번 게이트 이내였으면 이 마필은 직전에 선행 나갈 수 있는 찬스였다. 근데 이번에 5번 게이트예요. 저는 김동수 기수라고 해도 물론 선행을 못 나가도 앞선에 바로 외선에 붙여주는 외선행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고 3번만 넘어서면 충분히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이글스 그리프터는 김동수 기수의 힘한 배나 경주 전개 능력, 그리고 마필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가는 그 추진하는 능력, 그리고 이 마필의 선행력, 또 혹은 1700m의 선행이 유리하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저는 5번 이글스 그리프터를 이번 경주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못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선행 일부러 안 나간다, 뒤에서 후미에서 참고 한 발, 그것보다는 저는 좀 선행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마 스피드상 마필이 김동수 기수가 잡고 나간다고 해도 앞에 나갈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이글스 그리프터 추천드리겠고, 한 대 더 말씀드리면 인기를 많이 모을 거예요. 9번 에버더 챔프라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도 마필이 좀 빨리 3선에서 세 번째 진행을 하면서 라스트에는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는데 아쉽게 4착을 기록했던 마필이죠. 이번에는 53.5, 1.5kg 부럽지만 마필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이 마필은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마필이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지만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 문세인 기수가 9번 게이트 어떻게 전개를 할까요? 최근에 문세인 기수의 인기 마필들 입상하는 대부분 보면 앞선 나가서 입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물론 마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마필들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전개를 펼쳤다지만 앞에 나가서 승부를 보고 앞에 나가서 입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에버더 챔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앞에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가졌냐? 저는 전혀 갖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앞선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마필들이 에버더 챔프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8번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도 에버더 챔프보다 더 빠른 전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터너는 추인마예요. 8번. 그치만 이 마필도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오히려 1700에서 4코너 지점 돌아 나오는 시점까지는 외곽 무빙에서 에버더 챔프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니트보이 프레시 같은 경우도 초반 스피드가 어느 정도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더 앞에 있을 것이고, 물론 미스터 터너는 뒤에 있고, 투게더 허그 같은 경우도 무빙으로 치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버더 챔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에버더 챔프가 물론 봐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전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인기도가 너무 몰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인기를 많이 모으는 마필 4번 투게더 허그입니다. 이 마필은 5세 마필이에요. 제가 많이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마필이기도 해요. 지금 혼합 3등급에서 강급돼서 혼합 4등급, 직전 경주에 54kg다고 강급된 상태에서도 왔습니다. 3착으로.
물론 이번에 55kg, 1kg 든 상태에서 신영철 기수가 기승해요. 근데 스타일은 신영철 기수가 맞아요. 외곽에서 서서히 올라오다가 라스 한 발 쓰는 마필. 그치만 이 마필이 빨리 추진하고 무빙을 할 수 있나? 외곽에서 무빙하다가 만약에 뒷직선에서 막힌다면 저는 그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4번 투게더 허그는 좀 보기 어렵다. 그리고 좀 관심권에 가지는 마필이 저는 1번 스칸다가 좀 궁금해요. 이 마필이 어떻게 뜰지. 원래 스피드가 좋았던, 나름 괜찮았던 초반 스피드가 좋았던 마필인데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흠에서 전개를 해요. 약간은 좀 추진해서 나오는 경향의 마필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오는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라스에 한 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1700m 1번 게이트를 하는 장점. 멀로 기수가 햇살같이인가? 햇살처럼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필로 중장거리에서 입상을 거둬서 배당이 크게 나왔죠. 지난주에.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멀로 기수 14조 마필입니다. 스칸다. 안측 게이트라면 좀 이 마필을 좀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면 앞선에 선입권에 빨리 붙여서 라스트에 앞선 마필들을 한 발 이기거나 혹은 한두 마리 이겨서 입상권까지 노릴 수 있는 찬스긴 합니다. 그치만 마필이 제대로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번 스칸다 좀 1억 넘는 경매가 1억이 넘는 마필이에요. 지금 4세인데 좀 어떻게 쓸지 궁금해지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스칸다.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전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축으로 보는 마필은 5번 이글스 그리프터 축으로 추천드리고, 또 후차권에서는 전개가 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에버더 챔프 직접 보여준 거림도 있고 성장세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에버더 챔프, 그리고 좀 보병권으로 좀 관심에 가져가야 될 마필은 1번 스칸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예요.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역시나 1700m 연속으로 이어지는 1700m입니다. 제가 뭐 직전 경주에 어떻게 했죠? 이 경주에 선행마를 찾아라고 했죠. 이번 경주도 선행마를 찾아야 됩니다. 국산 5등급이에요. 선행마를 찾고 들어가는 게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간다. 50%는 먹고 들어간다 보기 때문에 선행마를 찾아보자면 지금까지 보여준 스피드상은 뭐 3번 바람킹, 그리고 7번 페더라이터, 또 페더라이트, 그리고 10번 노요 탱크라는 마필이 있죠. 이 세두 중에 한두가 선행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예요. 만약 숨어있는 선행마가 있다면 어떤 마필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번 경주를 보면서 저는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선행을 맞추기 때문에 그 선행마를 찾아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선행마를 찾아드리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3번 바람킹이 선행 나갈 수 있고 7번이 나갈 수 있고 10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7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선행형 마필보다는 좀 선입형에 알맞는 마필이고 그런 전개를 펼치는 주법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좀 뒤로 밀려있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7번과 10번은 저는 선행은 이번에 쉽지 않다. 선행 승부까지 그리 무리해서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고, 3번 바람킹 같은 경우는 선행 나갈 수 있어요. 스피드상. 근데 이 마필도 선입을 좀 주로 유지하고 지향하는 그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저는 좀 선행을 지향했던 마필이고 선행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있어요. 바로 1번 골드 스타일스예요. 지금 약간의 좀 고민스러운 게 기승기수가 최원준 기수예요. 최원준 기수 기승 스타일은 선행을 나가서 입상하는 기승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좀 선행을 나가서 입상하는 부분도 생겼고 선행을 나름 예전보다는 잘 타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주로의 영향이 커요. 최원준 기수가 뭐 선행마를 더 잘 타줬다 이럴 수도 있지만 주로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충분히 버티기가 가능하지 않았나. 또 앞선 전개도 많이 펼치고요. 그렇다면
골드 스타일스. 최근에는 이마필이 후미에서 전개를 했죠. 그치만 예전에는 이마필이 선행 마필이었습니다. 지금 1번 게이트고 1700m 5등급 이렇게 약편성에서 이렇게 뭐 뚜렷한 마필이 없는 편성에서 뭐 5번 블랙진가 같은 경우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편성이 약해서 편성으로 먹고 들어오는 마필은 맞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더블 골드도 지금 57kg에 2kg는 부담 중량은 이 추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에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뭐 7번 패드라이터 1700m 경험이 없고, 또 10번 요요탱크 같은 경우는 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치게 있는 3번 바람킹과 1번 고이드 스타일스를 좀 보고 있는데, 1번 고이드 스타일스는 이번에 선행 찬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놓치면 좀 아까울 것 같은, 마방에서도 아깝고. 근데 기승기수와 최원준 기수, 물론 최원준 기수는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필이 원래 좀 주리 불량기가 조교 때도 좀 있었던 마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고이드 스타일스는 아무튼 초반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주행 주리 불량기가 있는 상황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2018년 11월 4일 경주부터 꼭 복귀를 해보시면 마필이 게이트넷은 좀 요동기가 있어요. 요동기가 약간은 있는 상태에서 그 요동한 도중에 스타트 끊었을 때 마필이 늦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경주들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부러 후미권에서 늦게 전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마필 요동기가 있어도 치고 나가면 쭉 치고 나올 수 있는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에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출발 조교를 안 한 부분이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 마필을 축으로 가져간다가 아니에요. 노리고 간다. 선행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안정적인 마필은 3번, 아무래도 3번 선의권에서 가장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3번 바람킹하고 또 5번 블랙진가라는 마필이죠. 블랙진가는 점점 추진해 와서 외곽의 뒷직선에서 무빙 승부를 할 수 있는, 앞선에 빨리 붙어 나와서 라스트에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강한 마필이라 판단은 안 됩니다만 이런 편성 자체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3번 바람님 그리고 5번 블랙진가 정도 말씀드리겠고, 좀 노려야 돼 복병만은 1번 골드 스타일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에 8두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저는 이 8두 1번 자진몰이부터 8번 최고비상까지 전부 다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어느 정도 걸음을 지녔고 예전에 잘 뛰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상승된 마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한 방이 좀 보입니다. 4번 모드드림과 5번 슬링스톤 인기맘이다.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릴 수도 있고 4번, 5번, 6번이 인기를 많이 3번도 모을 수 있지만 저는 4번 모드드림과 5번 슬링스톤, 2번 더블A, 3번 급행마, 4번 모드드림, 5번 슬링스톤, 6번 나운돌풍이 5두의 압주권 막권에서 인기도가 많이 형성될 거예요. 그 중에 저는 4번 모드드림 슬링스톤, 5번 슬링스톤을 보는데, 그 이유가 두 마필이 다 선행 마필이에요. 그러면 보통 전개를 펼치거나 분석을 할 때 동일한 선행마면 스피드가 비슷해요. 그럼 이 마필 중에 한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주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 문생기수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선행마를 편하게 선행 나가기도 하지만 무리해서 치고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빠른 선행마가 있으면 참고 라스트에 역전을 노립니다. 그만큼 제어 능력이 탁월하고 구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기승을 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문생기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죠. 선행마도 라스트에 참고 한 발 추입을 쓸 수 있는. 이번에 모드드림이 저는 선행이라고 판단돼요. 이철경 기수가 이 마필은
보면 직전 경주에도 튀어나가는 모습이 전형적인 선행마예요. 물론 선행을 뭐 11월 24일이랑 또 12월 23일 이때는 선행을 나가지 않았어요. 선입권에 전개를 하다 나왔는데 그때는 1000m였고 1300입니다. 직전에 물론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라스트에 좀 무대에서 잡혔는데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4번 모두 드림이 앞장을 깐다, 선행을 깐다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전보다는 마필이 또 성장해왔고 또 조교도 그만큼 시행해왔기 때문에 4번 모두 드림이 선행 까고 5번 스링 스톤은 어떻게 가냐? 이 마필은 선행은 안 나갈 거예요. 저는 한 100%까지 좀 그렇고 한 80% 이상 5번 슬링 스톤은 선행 나가지 않는다. 4번 모두 드림을 보내주고 외선행이나 외선입으로 외곽에 옆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창고 한 발 쓴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레칸더 자마예요. 레칸더 자마 자체가 혈통 자체가 그렇게 단거리 혈통이나 빠르게 손발력을 발휘하는 혈통 자체가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오고 중속력이 좋고 라스트에 힘을 바탕으로 뛰는 그런 마필들의 혈통이기 때문에 스링스톤은 이번에 저는 선행 안 나갈 승급장이기도 하고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걸음이 지녔다 보기 때문에 문세인 기수가 5번 게이트이지만 선행 안 나가고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5번 슬링스톤이 선행을 나간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모두 드림하고 슬링스톤은 두 마필 다 불안하게 보셔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개 자체가 스피드도 비슷하고 두 마필 다 선행을 내주지 만약에 5번 슬링스톤이 선행 승부를 한다 그러면 4번 모두 드림도 귀엽고 편하게 내주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의 스피드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편하게 보내주고 5번이 바로 붙여서 이렇게 땡땡 굳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주입니다. 4번 모두 드림 5번 슬링스톤 저는 4번 5번 8개의 단순한 편성에서 한방으로 추천드리면서 서울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호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직전 경주보다는 한두가 늘었죠. 9두가 추천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에 뭐 마필들이 뚜렷한 마필이 없어요. 좀 기복이 있고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마필인데 1번 금화제니스 같은 경우는 한센 자마예요. 한센 자마 같은 경우는 좀 순발력이 있고 좀 스피드가 있으면서 앞선을 선행을 나가주는 마필들이 잘 뜁니다. 근데 금화제니스가 직전에 무너진 이유가 뭐죠? 앞선에 그렇게 빠르게 앞선에 붙어주지 못했어요. 물론 중간권에서 치고 올라왔지만 그대로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가 5착으로 들어왔죠. 그만큼 한센 자마드는 앞선에 더 빨리 나갔을 때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합니다. 뭐 금화제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11월 25일은 농협 중앙회장배였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빠른 주로였고 빠른 마필이 많았습니다. 금화제니스가 이번에 선행을 나갈 수 있냐? 저는 선행을 나가긴 쉽지 않다고 봐요. 6번 뭐 환상의 빛도 있고 또 5번 헤들매라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금화제니스가 선행 우선 내선 전개는 편하게 타줄 가능성이 높지만 1번 금화제니스를 축으로 본다. 이거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금화제니스보다는 다른 마필을 축으로 선정했는데 8번 네이먼드라는 마필이에요. 1300m 직전에 이 마필이 1700m에서 무너졌죠. 많은 인기를 모았고 11번 게이트였음에도 많은 인기를 모았고 또 마필이 올라와서 라스트에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쉽게 4착을 기록했죠. 물론 외곽주행을 하면서 힘소진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56.5kg라는 부담 중량도 작용을 했고 네이먼드가 1700을 코너 4개짜리를 처음 경험 오르막을 처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실전 경주에서 그런 점이 아직은 좀 다져져서 마필을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00m라는 편성은 정말 잘 돌았다고 생각해요. 레이먼드는 제가 보기에는 YY 자마입니다. 긴 거리보다는
잘 많이 뛰어야 1700 가지고 보통 1300이나 1200에서 쓰는 게 가장 맞다. 마필의 뭐 효통상이나 뭐 스피드나 마필이 뛰는 주법이나 그런 부분이 저는 적정거리에 들어왔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좀 의아했던 게 장구를 양털코를 장착을 했어요. 장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양털코 자체가 이제 고개가 많이 들리는 말, 고개를 막 뻣뻣하게 이렇게 들면서 뛰는 마필, 그 다음에 이렇게 숙여져서 힘있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마필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고개를 들게 되면 마필이 발만 이렇게 발이 좀 뜨게 돼요. 좀 뻣뻣해지고 걸음이 좀 부드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레이먼드는 원래 고개가 그렇게 많이 뻣뻣한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개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마필이긴 해요. 이번에 양털코를 착용하고 나오는 부분에서는 제번 마방에서 좀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번에 레이먼드가 우승하고 승급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팅이 35인데 3착 승분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착하면 승급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우승하고 승급해야 되지 않나. 저는 8번 레이먼드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또 한두 말씀드리면 9번 태풍 아이즈라는 마필이에요. 걸음상으로는 뭐 지금 국산 5등급은 이미 벗어났어야 할 걸음이 지닌 마필이에요. 다만 전개가 좀 까다롭고 마필이 자기 걸음만 꾸준히, 그러니까 마필이 근성 자체가 크진 않아요. 자기 걸음만 꾸준하게 띄워주는, 근데 그 자기 걸음 띄워주는 것이 상당히 발걸음이 좋다. 저는 9번 태풍 아이즈는 지구력도 있고 지금 거리를 1300을 내려왔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1300m에서 3번 기승해서 입상 경험이 있어요. 물론 1300m에서는 2번의 기승을 했고 1700에 1번 기승했지만 10월 6일날 불량주로 했지만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앞에 토암산 파워랑 거의 대등하게 토암산 파워를 이기고 나오는 태풍 아이즈였습니다. 토암산 파워가, 그것도 김효준 기수가 지금 공교롭게 기승을 하고 있죠. 토암산 파워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뭐 그때는 국산 6등급이었지만 태풍 아이즈 승급 이후로 이렇다 걸음을 못 보여줬어요. 물론 약간 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빠른 레이스를 경험했고, 이번에는 1300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스피드가 초반이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저는 레이먼드랑 태풍 아이즈 한방 막곤이 좀 예상됩니다. 조심스럽게. 태풍 아이즈의 걸음, 능력, 제가 보기엔 능력 걸음인데 이 마필이 잔병 치레가 없고 매니피자마에다가 4세면 지금이 적기예요. 저는 태풍 아이즈, 그리고 레이먼드는 앞으로 더 성장할 마필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승급해야 될 마필 8번, 9번 추천드리면서, 뭐 내측에 있는 금화제니스, 또 2번 풀문 스카이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덜 보고 싶어요. 이 마필은 딱 1000m 같아요. 1300은 좀 쉽지 않다. 물론 3세 마필로 아직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직전에 뭐 앞에 빌 좀 나갔다가 좀 후미로 빠졌다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풀문 스카이는 좀 덜 보고 싶고, 또 4번 메가시티 뭐 직전 경기에 잘 떴지만 2일 주로 자체가 원래 좀 빨랐고 그때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3착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2kg 부담 저항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이 마필도 그렇게 걸음이 다 나온 마필이에요. 앞으로 기대치는 크게 없다 보고 있는 마필이고, 그나마 5번 헤드메가 좀 걱정인데, 이 마필이 좀 스피드가 빠르고 앞선 선행 나가면 더 많이 뛰는 마필입니다. 물론 1300m에서 적정 거리, 지금 5등급에서 승급 이후에 그때 입상을 했죠. 승급하지 않은 장초의 기수가. 그렇지만 그 뒤로 문세인 기수가 좀 고전을 했고 직전 경기에 유승환 기수가 선행을 나갔지만 무너졌던 마필. 물론 초반 스피드는 상당히 빨라요. 그렇지만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해서 라스트에 힘이 없어요. 이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더 차야 된다. 버티는 힘이 차야 되고, 저는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앞선 나가지 않을 겁니다. 김동숙의 마필에 무리를
주는 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헤드맨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뒤의 단출한 편중에서 8번 네이먼드와 좀 발걸음 좋은 자기 걸음 띄워주는 9번 태풍 아이즈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예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복병마로 보고 있는 마필이 좀 관심에 가지고 있고, 또 관리마로 책정되어 있는 5번 두손 왕자를 복병마로 좀 잡으려고 했었어요, 우선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1700을 소화할 수 있나? 물론 한 번의 경주감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1300m에서 빅토르 기수가 다시 재기승에 나온다면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던 마필인데 1700에 나왔어요. 좀 의문입니다. 물론 1700이 지금 국산 4등급 선행 강공을 할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52에 좀 고민이 많이 돼요. 1700을 과연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두손왕자는 일단 좀 관심은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마필을 대놓고 놓고 갈 수 없는 복병마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조금 약점 아닌 약점이 있기 때문에 5번 두손왕자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12번 개나리송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승급전이고 1700m 최외곽 게이트지만 문생기수 기승이라는 프리미엄과 마필이 3세에다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선행 마필이다 라는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건데, 버티기가 가능하냐? 개나리송이 선행으로 버티기가 가능하나? 저는 선행을 나갈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에요. 내치게 빠른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12번 개나리송이 과연 편안한 선행이 가능하나? 물론 보내줄 수 있습니다. 개나리송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내줄 수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은 아직은 좀 검증을 거쳐봐야 된다. 지금 18조에서 문생기승 태워놓고 4등급에서 1700m 출전을 했다는 것은 이거 의도적으로 상강경주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스포츠 서울배는 안 나와요. 근데 상강경주를 이번 경주 뛰는 거 봐서 상강경주까지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을 테스트해 보지 않을까. 12번 개나리송은 아직은 좀 조심스럽겠대. 완전 뭐 축으로 가져가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4번 베스트 빅토리라는 마필이에요. 지금 부중이 올라간 55kg의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국산 3등급에서 51kg를 달고 나름 경쟁력 있게 뛰어서 착수권에 들었어요. 직전에는 점핑 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국산 4등급 1700m에 출전하는데 의도적으로 장거리를 출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만큼 4번 베스트 빅토리는 좀 중장거리의 장점이 있고 1700m에서 두 번의 입상을 거뒀을 만큼 중장거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55kg의 부담자 56보다는 1kg 좀 내려왔어요. 예전에 57, 56 이렇게 과부중이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게이트도 4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지금 4번 게이트.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초반에 앞선 빠르게 붙여줄 수 있고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선임력을 가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승부를 걸 것 같아요. 신현철 기수가 기승했고 신현철 기수가 두 번의 입상을 거뒀던 마필 4번 베스트 빅토리. 형군 이제 벗어날 타이밍이 됐죠. 마필이 걸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높아진 부중 때문에 약간 다소 마필을 아끼고 마필이 라스트에 좀 무뎌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4번 베스트 빅토리 이번에 꼭 노려가야 돼. 입상권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7번 햄봉스타와 10번 비평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물론 12번 개나리송도 있지만 7번 비평하고 햄복사는 개나리송보다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4번 베스트 빅토리를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울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또 연달아 1700m. 오늘 1700m 경주 1루 경마가 4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예요. 이게 분할 편성이 돼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분할 경주로 2경주와 분할 경주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출전자 수는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가 출전하고 있어요. 분할 경주 때문에 지금 7경주에 다시 편성이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 말 그대로 똥편성이에요. 이런 말 하긴 마피들은 좀 뭐라 하지만 정말 부진마 편성입니다.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가끔 걸음을 보여주는 10번 스카이시티나 또 지금 국산 5등급에서 승급한 8번 카일라스 댄서 이런 마필 인기를 모으겠고, 또 4번 데블맨도 은근 인기를 모으면서 이찬호 기수의 상승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6번 스포더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물론 3세에다가 지금 1700m 연속 출전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6번 슈퍼도끼. 저는 이번 경기에 좀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이 있어요. 1번 슈퍼트릭입니다. 지금 5세죠. 마필 보여줄 건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걸음도 다 보여주고. 근데 최근에는 자기의 장점인 1700m를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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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에는 1300m를 출전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순발력 보강, 초반 스피드 나가는 그 보강을 많이 했다. 단거리로서 호흡 조절을 했다. 이번에 다시 1700m 돌아가고,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3번째 기승이에요. 연속으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됐지? 지금 1번 게이트인데 이 마필이 원래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정도 편성에다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고 뚜렷한 스피드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1번 스포트링은 여기서는 선행 나가야죠. 마필 아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혼합 4등급이죠. 선행 나가는 말이 제가 이경주에서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이 유리하다. 55kg의 늘어난 부담 중량 선행 나가면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슈퍼트리 이번에 저는 붙두고도 선행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스피드로도 안토니 교수가도 제어 능력도 탁월하고 선행도 잘 타고 1번 슈퍼트릭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봅니다. 축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마필이 제가 정말 애증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어떻게 내가 추천할 때마다 3착을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인기 모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 조교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꾸준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바로 2번 어울더울이에요. 제가 1년 전에 방송하기 전에도 어울더울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리고 이 마필 추천하기도 했는데, 3차 문정균 기수가 3착 미쳐버리겠어요. 또 인기를 모으면 뒤로 빠져요. 못 들어와요. 근데 마필이 조교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마필이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엔 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가이보다는 마필이 라스에서 올라온 힘 자체를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편성이 혼합 4등급에서 이거 있나요? 어울더울 버리지 못하겠어요. 지금 이강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정균 기수나 방춘식 기수 이런 기수들이 기승했다, 저는 과감하게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강석 기수예요. 이강석 기수가 취입형 마필에 탁월한 능력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장 기승 스타일하고 맞아요. 그리고 어울더울 같은 경우는 계속 외곽 추입, 중간 추입을 고집했어요. 근데 이강석 기수는 어떤 추입을 좀 선호하냐, 내선 추입이나 중간 추입을 선호를 많이 하는, 중간 추입을 많이 선호해요. 중간에서 치고 나오는, 그만큼 다른 마필을 삐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승 스타일을 가진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휘돌은 힘도 있고 1700m 우승이 한 번이 1700m예요. 또 3착 두 번 중에 들어온 게 한 번이 1700m고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55kg이지만 이강석 기수가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삼복승전도 노려가는 복병 맞지 않나. 솔직히 입상권까지 못 보겠어요. 근데 3복 정도는 넣어줄 수 있잖아요. 3착으로 저희의 속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3복 정도는 복연이의 3복 정도는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 이번 어휘돌 말씀드리겠고 또 한 대 말씀은 7번 스마일 메모리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뭐 지금 왜 이렇게 추천하는 엉클모 자마입니다. 엉클모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 뛰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공백도 있고 늦게 데뷔를 했고 4세 때 늦게 데뷔를 했고 지금 5세가 됐습니다. 근데 5세 안 말이지만 이 마필 5세라고 볼 수 없어요. 호주산 마필은 남방구라고 할 수 있죠. 남방구는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에 출산을 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마필을 보는데 이 마필은 10월 후반에 마필이 태어났던 마필이 2014년 10월 23일에 태어났던 마필입니다. 4세 마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골격 형성이 완성되고 걸음을 가장 뽑아낼 수 있는 성장세가 가장 높게 올라올 수 있는 4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5세보다는 마필이 능력이 다운되는 시점이 아니라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7번 스마일 메모리. 저는 좀 궁금해. 이번에 어떻게 뛰어질지. 저는 솔직히 혈통상이나 뭐 중인세 때 보여준 걸음 자체는 안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1700에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궁금하다. 스마일 메모리는 뭐 현장 상태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 상태가 좋다. 마필이 정말 좋아 보인다. 컨디션 관리 잘, 사용 관리도 잘 됐고 정말 마필이 윤기가 나고 힘도 차 있다. 그럼 저는 이거 못 빼겠는데요. 7번 스마일 메모리. 이건 현장까지 좀 체크가 들어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경주는 선에 나갈 수 있는 1번 슈퍼트리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 3등급 1900m 경주입니다. 재밌는 경주예요. 1900m. 마필들이 뭐 쉽게 경험을 하지 않는, 편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주예요. 보통 1700m나 1800m 경주 편성이 되는데 1900m나 2000m를 경주 경험을 치른 마필들이 있나요? 보통 대부분 1700이나 1800을 치렀던 마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1900을 치렀던 마필이 좀 나이가 많은 마필이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7번 스트롱 사인 정도인데, 물론 4번 손오공도 있어요. 7세에다가 8세.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인기 모을 마필은 정해져 있어요. 뭐 2번 더킹, 3번 너블리 루트, 그리고 5번 예상 배승. 2번과 3번은 가장 싱싱한 마필, 4세 마필이고, 예상 배승도 최근에 마필이 걸음이 올라오면서 직선에 입상을 거뒀던 마필, 혼합 3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3번, 5번의 우승 다툼 인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충마는 뭐냐? 충마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3번 너블리 루트를 봅니다. 물론 다른 2번 더킹도 좋고 5번 예상 배승도 좋지만 이 세 대의 마필들이 전개가 겹쳐요. 선입권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고 거기서 같이 전개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앞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그리고 힘을 더 쓰고 마필이 어깨 싸움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뭐냐? 3번 너블리 루트입니다. 저는 이 마필은 선행도 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다고 판단이 되는 마필인데, 그것보다는 뒷직선 돌아갔을 때 1코너 2코너 오르막을 지나서 뒷직선을 돌아갔을 때 뒷직선에서 치고 나오는 무빙으로 앞선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또 그런 무빙력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습성도 그렇고요.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중속력을 바탕으로 입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다비드스가 일찍 승부를 판단돼요. 2번 더킹도 있고 5번 예상 배승. 물론 2번 더킹도 가만히 있냐, 5번 예상 배승도 가만히 있냐,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김동수 기수는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아요. 마필을 참고 타는 스타일이에요. 마필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1900m이기 때문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 기승할 예정이고 5번 예상 배승은 김용근 기수는 좀 다릅니다. 앞장을 깔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앞에 갈 때보다는 뒤에서 참고 한 발 썼을 때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방에서 그런 작전을 구사할 것이고 이전과 같은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5번 예상 배승은 또 저는 55kg라는 부담 중량이 좀 걱정입니다. 앞말에다가 또 선입형 추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걱정이에요. 거기다가 처음 경험하는 19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너블리 루트가 이 세 두 중에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다비드 기수가 인마업을 계속 맞춰봤고 입상을 거두고 있고 사이먼 조교사의 뭐 주행이나 조교 패턴상 그 직전에는 마필이 좀 덜 뛰었어요. 그 이유가 요배통 이력이 있습니다. 1월 30일 날. 그 때문에 직전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2차 왔다. 이번에는 날씨도 풀렸고 어느 정도의 요배통 치료도 진행된 상황에서 출전하기 때문에 1900m 저는 3번 너블리 루트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이 마필 제가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충파 1년 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2번 정도 드렸나요? 2번, 3번 드렸나요? 그때마다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한 번은 3차, 한 번은 2차계는 우승까지 거뒀나? 4번 선호공이에요. 그때는 4등급이었죠. 국산 4등급이었습니다. 지금은 3등급에 올라와서 물론 이 마필이 3등급에 막 올라와서 감량 이점을 바탕으로 뭐 입상권 전력을 보여줬던 걸음이 맞아요. 근데 나이가 지금 7세가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하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라스트에 참고 한 발 쓰는 추임력은 좋아요. 손오공. 지금 이번 편성에 8대의 편성에 손오공의 위치는 어디죠? 출발할 때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참고 후미로 빼죠. 최후미에서 전개합니다. 최후미에 전개하면 몇 번째죠? 8번째예요. 8번째. 겨우 8번째밖에 안 됩니다. 뭐 10번째, 12번째가 아닌 8번째예요. 손오공은 앞선 마필들과 뭐 7등으로 달리는 마필과 바로 붙여가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갈 거예요. 그만큼 초반에 상당히 아끼고 라스트에 치고 나와서 3코너부터 마필이 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4코너에서 완전히 올라와서 라스트에 추입을 한 발 딱 쓰는 마필인데 이번에 그 전개가 딱 그려져요. 그리고 아무런 견제도 없고 마필이 가는 대로 뛴다. 자기 걸음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찬스다. 8뛰기 때문에 지로 막힘의 걱정도 크게 없다. 저는 4번 손오공 이번에 7세에다가 좀 마지막 정도의 찬스이지 않나. 이동환 기수가 직선에서 막 패대기 쳐가면서 채찍을 패대기 쳐가면서 추입 한 발 쓰는 것을 잘해요. 2018년 하반기쯤에 그런 모습을 긴 거리에서 좀 잘 봤죠. 최근에는 약간 이동환 기수가 약간 위축된 감이 있지만 그거를 정말 열심히 타주고 라스트에 한 발을 잘 써주는 기수기 때문에 직전에 뭐 문생 기수가 못 왔다고 해서 이동환 기수가 못 온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동환 기수가 더 잘 맞는 기승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필 예전에 제가 누가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죠? 김철호 기수 또 하정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이 마필과 기승 스타일에 맞는 기승 기수가 추천을 해야 돼요. 저는 이동환 기수가 좀 적합하다. 장추의 기수는 좀 몰아대는 기수예요. 중간도 좀 몰아대는 건데 이동환 기수는 마지막에 참고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저는 4번 손오공 꼭 관심에 가져야. 이번에도 보병마입니다. 입상권까지는 좀 고민인데 3복에는 꼭 안고 가야 돼. 1900m 거리 경험도 있고 손오공 말씀드리겠고 축은 3번 너블리 루트 추천드리면서 8경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3세 스포츠 서울배입니다. 오픈 경주로 진행되는 경주죠. 이번 경주에는 뭐 12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스포츠 서울배
상관경주에 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상관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뭐 서울경마의 한도 내에서 이번 스포츠 서울배에 입상하는 마필이 앞으로 상관경주를 출전하고 입상을 거둘 수 있는 마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열두의 마필들을 가만 저는 살펴보면서 올해는 서울 마필들 은근히 약간 조금은 걱정이 돼요. 마필들이 그렇게 막 정말 엄청나다는 마필은 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3번 대한마 안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조금은 물론 성장세가 빠르고 자기 걸음은 충분히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이 마필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는 더 크지만 향후에 크게 아주 크게 뭐 그랑프리나 뭐 큰 대통령배 여기까지 노릴 수 있는 마필이냐, 얘는 좀 고민이 가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마가 뭐 직전 뭐 1700m에서도 기대만큼 걸음을 못 뽑아줬고, 그 부담중행에 앞으로 부담중행 영향을 타는 안말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마는 지금은 뭐 이번 경기는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에 봤을 때 좀 향후 그 나머지 마필 뭐 있죠? 그나마 좀 기대를 앞으로 좀 조숙형보다는 서서히 3세 중후반부터 성장하는 혈통을 지닌 5번 가온퍼스 컬러즈 플라잉 자마죠. 이 마필은 좀 고민이 돼요. 가온퍼스도 아직까지는 좀 앞으로 더 성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장할지 좀 기대치를, 그나마 여기서 정말 세다고 판단되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은 이따가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필 제가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인기도는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필 놓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마필은 이번 1700m 아닌 1400m 대한마가 갈 수 있냐? 저는 이번엔 가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 물론 대상경주고 쟁쟁한 마필들이 나왔지만 편성도 강해요. 대한마 근데 과천시장배 브리더스컵 여기서 우승하고 입상했던 마필 아닙니까? 상대 다시 만났고 그때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나다 하는 마필은 없어요. 성장이 그때 이후로 성적이 엄청나게 돼서 뭐 그때 같이 뛰었던 1번 명풍 축제가 엄청 좋아졌다. 또 혹은 4번 누이즈 2000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느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대한마 정도는 이번 경주에 다른 마필이 57kg, 이번에 55 앞말이라서 좀 이점이 있죠. 인정해야 되는 충마고, 3번 대한마는 뭐 누구나도 볼 수 있는 충마고, 뭐 인기권으로 뭐 1위로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마이기 때문에 대한마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대한마는 죽든 말든 이번까지 인정하고 가야 돼요. 1400m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번 대한마를 깔 수 있고 대한마 후차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8번 원더풀 트루스? 아닙니다. 5번 가온퍼스? 아니에요. 6번 원더풀 플라이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18조에서 관리가 들어간 마필이에요. 저는 이 마필 1군까지 간다고 보는 마필이에요. 1등까지 가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TG 원더풀 자마예요. 거기에 모마가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마필은 어찌 보면 단거리 습성 마필일 수 있지만 작년이죠. 작년 지금 휴양을 거의 1년보다는 반년 넘게 거치고 있는 32주 만에 출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018년 7월 1일날 1000m 경주에서 데뷔전에서 선입 나가서 라스트에 한발 여유있게 보여줘서 갓오브 삭스를 이기면서 우승을 거뒀죠. 그리고 승급전에서 선행 나가서 편안한 정도에서 라스트에 마필이 흔들거리면서도 왔어요. 제주의 흑선을 이겼죠. 그 빠른 마필을. 원더풀 플라이가 그때 엄청 빠른 레이스를 펼쳤지만 1200m
그리고 휴양을 거쳤습니다.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마방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휴양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휴양을 거쳤어요. 원더풀 플라이 같은 경우는 주임사 때 좀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있었죠. 마필이 좀 막 흔들거리면서. 근데 스타트보다는 마필이 경주 전개를 펼치는 과정과 라스트에 올라오는 탄력을 봤어요. 그리고 마필의 걸음과 마필의 체형을 유심히 봤습니다. 물론 좀 멀리 있어서 좀 가까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는데 마필이 달라요. 이전에 뭐 작년에 뛰었던 원더풀 플라이와는 다른 마필, 완전 다른 마필이 돼서 나왔어요. 그만큼 마필의 골격 자체도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이고 걸음 자체도 변했고 발스임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발을 쓸 줄 안다. 몸을 쓸 줄 안다. 힘을 쓸 줄 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뭐 탄력 봤을 때 벌써 뭐 2등급만 뭐 1등급, 2등급 마필인 줄 알았어요. 6번 원더풀 플라이. 이번 선행 나가도 되고 저는 이거 자유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보여준 건 많이 없습니다만 전 뭐 주임사 때나 뭐 뛰었던 내용들, 작년에 뛰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뛰는 뭐 습성이나 걸음 자체를 봐서는 자유형 마필이에요. 이번에 선행 나가서 버티기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선임 나가서도 앞선 마필들이 이길 수 있고 추입에서도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1400m의 자유만은 어마어마한 장점을 지녔어요. 자유습성, 자유전개를 가진 마필. 거기에다가 걸음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6번 원더풀 플라이 뭐 지금 스포츠 서울에 나왔는데 18조에서 한두 나왔어요. 18조에서 그렇게 어린 마필들이 관리를 잘하고 성장을 좀 꾸준히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원더풀 플라이 스포츠 대상 경주에 이 마필을 이렇게 강한 마필들 틈에서 썼다는 것은 저는 승부라고 봐요. 마필 걸음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더풀 플라이 가져가야 된다. 꼭 안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마필은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더풀 플라이 대한마랑 딱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플라이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에 가져가야 돼요. 저는 현장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톡방에 제가 아래 톡방을 남겨드릴 텐데 뭐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단체 톡방 있어요. 초대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현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번 원더풀 플라이는 현장까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지금 걸음 자체도 앞에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6번 추천드리겠고 3번 대한마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아 맞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간지럽네요. 다른 마필도 좀 언급을 드려야 되겠죠. 명색이 대상 경주인데 그냥 입마필만 말씀드리고 가면 서운할 수 있어요. 다른 마필 보는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1번 명품 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전에 1700m에서 선행 나가서 편하게 나가서 라스트에 정말 좋은 걸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1번 게이트에 스피드상 지금은 선행 못 나갑니다. 거기에 57kg의 부담 주냐. 물론 500kg대 마필들은 부중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이 마필이 라스트에 그렇게 아주 좋은 걸음은 아니에요. 앞선에 붙여서 앞선에서 한두 마리 정도 이기거나 버티는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니면 서서히 중간 4코너, 그래서 3, 4코너 승부가 있어요. 이 마필은 3, 4코너 때 중속으로 치고 나와서 4코너 돌아 나올 때는 앞선에 빨리 붙어서 나오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명품 축제. 저는 아주 깡바닥 추입은 어렵다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주 세게 보진 않아요. 이번 명품 축제 말씀드리고, 이번 원더풀 리블은 아직 좀 부족해요. 아직은 더 만들어야 되는 마필이지 않나. 물론 마필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북다르기에서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좀 더 혈통 기대치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있어요. 티즈 원더풀 자마인데 2번 게이트에 뭐 게이트 내려왔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 3복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4번 누즈 2000 같은 경우는 선행 나가면 가능합니다. 근데 선행을 나갈 수 있나? 저는 6번 원더풀 플라이가 선행 나갈 것 같은데요. 물론 3번 대한마도 선행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누즈 2000이 대한마를 까고 선행을 나가면 이마표는 앞에서 찢어져요. 대한마가 넘어서는 순간. 누즈 2000은 선행 나가면 되지만 그만큼의 메리트 있고 힘있는 걸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민돼요. 가온포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직은 좀 지금 강한 상대 만나서 편성 자체가 지금 얘가 뛴 편성 중에 지금 좀 강한 3세지만 좀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57kg 뭐 직전에 55.5를 극복했고 또 멀로 기수 기승 22조에서 대상경주에 대해 멀로 기수 기승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고민이 되고 아주 크게 보여준 기승술이 있는 아주 크게 보여준 한국겸에 적응한 걸 보여준 기승을 보이지 못했던 기수기 때문에 멀로 기수와 뭐 기승술이 없다는 거 아니 기승술이 뛰어난 기수는 맞아요. 근데 아직 크게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의문이 가고 6번은 아까 언급드렸죠. 그리고 7번 업나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로가트텐 자마로 저는 이거 정말 기대치를 많이 모았어요. 근데 직전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졌나요?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뭐 대상경주를 준비하면서 1700을 경험해봤다지만 이런 맥없이 무너진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추임마예요. 57의 추임마 문중기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올라올 예지는 있지만 입상권까지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8번 원더풀 트루스는 문생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마필이 꾸준히 오다 직전 경기에 무너졌지만 1700이라 무너졌다. 1400은 충분히 된다. 근데 1400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필이 뭐 앞에 거 선행 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지만 이번엔 선행 쉽지 않고 더 빠른 마필이 있어요. 근데 문생 기수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텐데 저는 원더풀 트루스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이라 보기 때문에 대한만에 이기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원더풀 트루스는 후차권 정도로 볼 수 있겠고 9번 킹앤아이 이거는 출전한 의도를 좀 모르겠어요. 마필이 상관경주까지 출전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혈통 자체도 지금 이 순간 자마들이 그렇게 잘 뛰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고만고만 잘 뛰어야 뭐 3군 4등급 이렇게 갈 수 있는 마필의 혈통이고 걸음이나 주폭 자체도 그렇고 직전부터는 양토거를 제거하면서 고기가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마필은 장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처럼 좀 중장거리 뛸 때 앞으로 좀 4세 3세 중후반부터 좀 성장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때 보는 게 맞고 지금 좀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10번 라온 제임스 같은 경우는 22조에서 그나마 저는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5번 가온포스보다 기대치는 가온포스가 더 있겠지만 라온 제임스가 테스트마타 자마예요. 조만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전개를 했어요. 물론 선행 마필은 아니지만 빠른 선입마예요. 앞에 빨리 붙여놓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두 번의 경주를 그게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 10번 게이트라 게이트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10번 게이트라 그래서 좀 덜 보는 마필이에요. 근데 무시는 하지 말아야 돼. 10번 라온 제임스고 저는 이번 경주 뭐 한두 다 언급을 드렸지만 그나마 뭐 우승권은 뭐 축은 대한마로 말씀드렸죠. 뭐 후차권 굳이 말씀드리자면 4번 누즈 2000의 선행 또 그리고 일본 명풍축제 선입권 내측 편한 선입권 전개에 앞선 뭐 한두 마리 이기는 입상권 전력 그리고 8번 원더풀 트루스의 외선행이나 외선입으로 치고 나오는 전개. 근데 중간에 대한마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보고 있고 이것보다 더 앞서는 마필 저는 6번 원더풀 플라이 저는 원더풀 플라이가 대한마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경주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1등급 2000m입니다. 제가 구경주를 좀 오래 끌었고 구경주에 좀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구경주 자체가 앞으로 서울에 기대되는 마필이고 3세 마필들이고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 내리에 싹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좀 불편하거나 좀 지루하게 느꼈었던 분들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번 10경주 같은 경우는 1등급 2000m입니다. 이번에 여기 뭐 정말 기대하는 마필이 나오죠. 딱 한두. 문화칙프. 이 마필은 저는 상승시 축으로 공략해도 된다고 봐요. 아직 부중도 크게 올라오지 않는 54.5에 앞으로 더 기대되는 마필이고, 걸음도 좋고 게이트도 4번 게이트에 편성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9두인데 뭐 없은데 별거 없어요. 마필들이. 4번 문화칙프는 앞으로 향후 대통령이 아니요 그랑프리를 바라보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제가 보기엔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3노커 정도인데 저는 문화칙프가 충분히 우승할 것이 예상돼요. 물론 3노커도 만만치 않는 마필이긴 합니다. 저는 4번 문화칙프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후차권은 뭐 다른 말 안 봐요. 9번 청담대로 뭐 7번 금투사, 그리고 뭐 직전에 좀 선전했다 하는 2번 천마, 이런 마필들 후차권으로 볼 수 있어요. 2차권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청담대로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를 왜 이렇게 펼쳤지? 매번 전개가 이상해요. 잘 나오다가 뒤치선 돌아 나오고 4코너 진입하고 3코너 들어가는 시점에서 마필이 이상하게 뒤로 나가요. 뒤로 빼요. 그 외곽 전개를 해요. 그리고 치고 나요. 결국 늦어요, 타이밍이. 그리고 내측에 전개할 때도 그래요. 이상하게 3코너나 4코너 지점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마필이 약간 뒤로 빠져요.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엔 코너가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 이제 호흡을 좀 바꾸거나 발을 바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빠지는, 제가 보기엔 코너에서 발 바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체크가 안 돼요. 청담대로 저는 그래서 약간 52kg이 정말 좋은 조건에 이번에 뭐 3노커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저는 3노커이 있기 쉽지 않아 보여요. 마필이 정말 좋은 마필 들고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는 마필들은 처음부터 추진을 해와서 점차적으로 이게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좋은 마필입니다. 중간에 마필이 한번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을 다시 써야 되고 스피드를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필에도 무리가 가고 기승기수도 힘들고 또 앞선 마필을 쫓아가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기기가 벅차요. 청담대로가 딱 거기에 약점이 지닌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선행 나가면 더 뛰지 않나? 여기서 선행 나갈 수 있나요? 선행 못 나가요. 김용 기수가 아무리 잘 타는 기수여도 선행 못 나가요. 물론 직전 경주 뭐 11월 25일이나 1월 13일 경주 요백통 여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치료가 되고 나아진, 겨울이 지났고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나아진 상황에서 청담대로는 더 봐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저는 3차권이라 봅니다. 왜냐? 샵노코가 있기 때문에요. 샵노코가 만만치 않은 마필이에요. 아직 6세예요. 6세 짱짱합니다. 아직 6세고 걸음 짱짱해요. 59kg 0.5kg 늘었어. 직전에 겨우겨우 왔어. 문화치프를 못 이겼어. 근데 라스트 걸음이 전혀 죽지 않아요. 샵노커는 뒤에서 오든 앞에서 오든 중간에서 오든 이 마필은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 앞에 갔죠. 빠르게 갔죠. 박태종 기수가. 그럼에도 라스트 힘이 좋았죠. 저는 이 마필 무리하지 않고도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문화치프가 우승하고 샵노커가 2차 할 것 같다. 다만 좀 고민되는 건 문화치프를 잡으러 간다. 무리해서 잡으러 간다.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박재준 기수의 욕심, 뭐 우승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입상권 2차 안에 들어올 마필입니다. 8번 3노커 저는 이렇게 한 방 보고요. 솔직히 4번 8번 한 방 봅니다. 9번 청담대로는 3차권 정도 보고, 금투사는 솔직히 3차권도 안 봐요. 이 마필은 1등급에서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아직까지는 뛰어왔던 상대들하고 좀 편성 자체가 달라요. 물론 1등급에서 좀 약한 마필들이 있고 하향세 있는 마필이 있지만, 금투사 같은 거는 아직은 1등급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여기에 좀 고민이 되는 마필, 저는 이 마필 삼노코를 이길 수 있을까? 청담대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잘하면 어찌어찌 하면 청담대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원더볼트입니다. 9세 마필이죠. 이 마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4세 때였나요? 3세였나요? 원더볼트가 대상경주에서 그랑프리 출전했죠. 아쉽게 2차 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쏠렸어요. 배당이 원더볼트로 갑자기. 그러면서 이찬호 기수가 좀 잘못했죠. 너무 중간에 약간 무리를 했어요. 곱게 그때 마필 우승 마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대상경주 우승 마필이 뭐였죠? 갑자기 좋아했던 마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마필을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초반에 2300m 상코너 지점부터 좀 무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2착을 했습니다. 그랬던 어마어마한 마필이에요. 그랑프리 마필이고 대상마. 근데 이 마필이 언제부터 무너졌냐? 그 다음 연도 대상경주 준비하면서 거세를 했어요. 마필이 조교 때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성깔이 있어서 조교를 아마 안 들어요. 이 마필이 실수말로 가냐? 아마 저는 그 인터뷰도 봤고 그 기사도 있고 정보를 봤어요. 마방이나 뭐 마주들이 어떻게 하냐? 시스만, 우리나라 시스만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세를 하고 말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세 이후에 마필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필이 거세하고, 저는 이 마필이 거세하고 걸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마필인데, 원래 좋은 마필은 성질이 까탈스럽고 고약해요. 고집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세 이후에 이 마필이 좀 무너졌다고 봐요. 그럼에도 1등급에서 쟁쟁한 마필들과 대상경주도 뛰고 입상도 거두고 그랬던 마필이 원더볼트. 어찌어찌 해서 나이가 뭐 7세 8세 먹어서는 감량으로 입상권 노리고 왔던 마필 원더볼트.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원더볼트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거예요. 원더볼트 이찬호 기수의 주 마필이었죠. 지금은 감량 기수 타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근데 지금 51kg 문성혁 기수가 기승하고 나와요. 원더볼트 마필은 좀 말 더듬어 죄송합니다. 원더볼트 마필은 기승자를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거세 이후에는. 지금 나이 먹은 뒤에는 체중이 가장 중요하다. 문성혁 기수가 직전 경주에도 정말 잘 몰았어요. 무리를 안 하면서 마필을 좀 편하게 타줬어요. 그렇게 기승하면 라스트 한 발 썼는데 부족했죠. 근데 이번에 51. 거기에다 이 마필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에는 초반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성혁 기수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막 서서 그냥 편안하게 탔어요. 기승을 했어요. 그 라스트에 한번 때려본 정도예요. 근데 라스트에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마필이 좀 더 앞에 붙어준다면 앞선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원더볼트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최후 흥미에 있지만은 아닐 것이다. 51kg 이 찬스를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찬스를 9세가 돼서 9세 마필이 돼서 이 찬스를 놓치진 않을 거예요. 작전이 들어갔을 겁니다. 직전보다는 좀 추진해서 앞에 붙어줘라. 그만큼 마필이 버틸 수 있다. 추천 주기도 지금 8주를 거치고 나옵니다. 직전에는 뭐 4주 정도의 이제 텀을 이용해서 나왔는데 지금 8주 만에 나와요. 그만큼 마필의 힘 한 배도 됐고 힘 축적을 했어요.
나이 먹은 마필은 힘주죠.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타줘야 된다고 봐요. 원더볼트. 솔직히 마지막이라 봐요. 저는. 3차권 정도. 청담대로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축은 4번 문화치프. 그리고 후착은 8번 삼노커. 그리고 3차권은 5번 원더볼트. 9번 청담대로 정도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어찌 하다가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이번 경주에는 11경주에는 제가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그냥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어요. 인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역전의 우승인데 이 마필을 왜 축으로 추천드리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도 언급드리고 저와 함께 주는 톡방에서도 언급드리고 올드 패션들 자마들은 단거리에선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올드 패션의 대표적인 자마들이 뭐 있죠? 청구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는 마천볼트가 있습니다. 이 마필들은 단거리에서는 가장 강점이 지니고 마필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올라오냐? 3세 후반부터 5세까지 절정기예요. 올드 패션들 자마. 회색마 청해마입니다. 마천볼트도 회색 마필이죠. 물론 혈통조합은 계열은 미스터 프로스펙터나 헬로 계열 그런 계열로 좀 조합을 잘 해야 나오는데 역전의 우승도 나름 괜찮은 혈통조합을 지니고 있어요. 이 올드 패션 자마 지금 5세입니다. 근데 1200m를 써요. 지금 최근에는 1400, 1800, 1400, 1800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1200이에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6번 뛰어서 우승 2회 2차게 한번 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의 15번 전적 중에 우승 2회가 다 1200m예요. 그만큼 단거리에 더 강점이 있다. 문생기가 기승하고 있고 선행도 나갈 수 있고 선의권에 전개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인기를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지만 편한 선의권이나 앞에 빠르게 붙여나가면서 승부를 볼 것 같아요. 4번 역전의 우승 절대 무시 못하는 마필이에요. 쌍축권은 아닙니다. 강력한 우승축마는 아니고 2차권 입상축마로 저는 보고 있어요. 4번 역전의 우승 추천드리겠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1번 서클댄서부터 서클댄서는 정말 이거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 선행도 나갔다가 갑자기 늦발도 했다 이런 마필이어서 예전에 이 마필이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나요? 인기 1위 늦발해가지고 라스트에 치고 어마어마한 탄력으로 날라왔던 그런 마필이기도 하고 앞에 선에 나가서 버티기도 했던 마필. 고민 많이 하고 11번 울트라 펀치까지 이렇게 12마리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1번 스피릿 오브 한세입니다. 이 마필 지금 공교롭게도 10경주도 문성혁 기수 11경주도 문성혁 기수네요. 저는 문성혁 기수의 기승술이 좋은 기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직은 어린 기수이고 가다들 좀 다져야 되지만 이 기수의 장점이 뭐냐면 선행은 좀 잘 타요. 앞선 나가는 선행만은 좀 그나마 잘 타주는 자기 기승 스타일에 잘 맞는 그런 기승 스타일을 가진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거기 감량 이점이 있어요. 이번에 스피릿 오브 한센 이 마필은 정말 초반과 중성력이 빠른 마필이에요. 11번 게이트이긴 하지만 외선행이 유력해요. 지금 12번 울트라 펀치가 있지만 울트라 펀치보다 빨리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또 기습으로 나왔으면 7번 사크런이나 5번 짜릿 그리고 3번 태오에나에게 1번 서클 댄서보다 빠르게 선행으로 뽑아낼 수 있는 중속으로 앞에 덮친다고 하죠.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고 외선행 나간다면 문선혁 기수가 자리 잡고 탈 거예요. 그만큼 스피드 오브 한센은 초반 스피드와 중속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앞선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최근 경기엔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뒤에 있었죠. 그런 전개를 선호하지 않는 기수들이
전개를 했고, 직전에는 이강석 기수가 적정 기수가 기승에서 좀 좋게 봤는데, 아쉽게도 뭐 후미에서 전개를 하더라고요. 마필이 뒤로 빼서. 근데 이번에는 감량의 문성혁 기술을 기승했다는 것은 빠르게 앞선 붙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기승 기수의 기승 스타일도 그렇고, 스피릿 오브 한센 2등 형군에서는 충분히 능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형군에선 충분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스피드 오브 한센 이번에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2번 울트라 펀치의 선행, 이 마필은 내치게 만만치 않은 마필, 스피드가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선행 나가도 힘 소진하고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편한 선행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정희 기수와 선행 마필의 스타일은 잘 맞질 않아요. 지금 2등급 직전 경기에 고전했던 게 정정희 기수와 선행말을 잘 타는 기수가 아닙니다. 선행말을 선호하는 기수도 아니고요. 울트라 펀치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이번에는 3세고 3세 마필이고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게이트 저는 이번에 안 봐요. 마필에 그렇게 무리를 주면서까지 입상을 노릴까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뭐 마방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울트라 펀치는 들어오면 죽고,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저는 안 봅니다. 12번 울트라 펀치. 그리고 좀 복병마로 보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이 마필은 인기를 좀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번 태호의 날개입니다. 5세 앞말이에요. 걸음 나올 거 다 나왔죠. 뭐 2등급 승급 이후에 마필이 좀 휴양 갔다 와서 10월달 출전, 11월 출전, 다시 지금 16주만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주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17주가 넘어가면 주행사를 다시 치르고 나가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출전할 수 있다지만, 최범현 기수 기승이라면 좀 다를 수 있다. 마필이 그렇게 걸음이 떨어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조교 때도 그렇고 16주 만에 나오지만 마필 상태가 막 아주 안 좋지는 않아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조 정지은 조교사 마방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마방이 해체가 되면서 18조로 이적을 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30조 했을 때는 이 마필에 어떤 기수가 기승했냐, 박병현 기수가 기승했고, 박병현 기수가 데뷔 전부터 기승하다가 이상현 기수가 잠깐 한 경주 정도 기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박병현 기수가 기승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에 최범인 기수가 후반부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3등급 에서는 최범인 기수가 기승을 했죠. 승급 이후에는 지금 2등급 올라와서 마방 이적하고 뭐 일을 해서 마방 관리를 해서 최범인 기수가 다시 기승을 시켜요. 박태준 기수 기승시켜도 안 되고 김동수 기수 기승시켜도 안 되니까, 예전에 기승 호흡을 맞췄던 최범현 18조에서 최범현 기수 기승, 18조에서 최범현을 태운다? 저는 좀 낯섭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18조에서 최범현 기수를 태운 기억이 좀 난무한데, 최범현 기수의 기승 의미한 바가 크다고 봐요. 입마호흡을 맞춰봤고 마필을 알고 탄다. 최범현 기수가 2번 기승해봤죠. 우승 1회 3착 1회. 태우의 날개 1200m 적정거리에요. 1200, 1300m 적정거리인 마필이기 때문에 앞말이고 게이트 3번 게이트 선행 나가던 마필이에요. 저는 12번보다 선행 나갈 수 있어요. 잘하면. 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에 빨리 붙여주는 마필이다. 저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 3번 태우의 날개는 이번부터는 꼭 지켜봐야 되는 마필, 복병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는 4번 역전의 우승 축으로, 그리고 11번 스피드 오브 한센 5착권 정도 보고, 또 3번 태우의 날개 복병마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1개 경주에 진행해봤어요. 중파가 이렇게 키워드를 작성해놓고, 지금 여기에는 저는 경마 예상지 이렇게 펼쳐놓고 경마 예상지가 없습니다. 전혀 안 봐요. 저는 현장에서 뭘 보냐, 경마 분석을 할 때도 뭐 보냐, 마사에서 제공되는 오늘의 경마를 봅니다. PDF 파일로 된 거. 그리고 현장 가서는 6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요. 왜냐, 그거를 스피드 비교를 잘 해볼 수 있고,
경주 주로 빠르기나 마필이 뭐 최근에 뛰었던 것들, 오차기내에 들어갔던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경마 예상지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조교평이나 뭐 마번 이런 거 다 예상가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상가였는데, 저도 예상가였고 전문위원이었는데 다 압니다.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또 그리고 딱 오두마번을 현장에서 인기로 팔리는 오두마번 뽑자. 이거를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두마번을 뽑자 한다면 이거 딱 편성표를 딱 봐요. 경주를 뭐 서울 이경주 다 펼쳤어요. 펼친 지 30초 만에 오두마번이 나와요. 그렇게 빠르게 나와요. 왜냐? 최근에 기록 좋았던 마필 딱 훑어보고 최근에 성장세이고 입상했던 마필 훑어보고 기승기승 잘 타는 기술 훑어보면 오두마번이 그냥 나와요. 근데 그 오두마번이 인기군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뽑아진 오두마번으로 인기도가 형성되고 배당판이 형성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예상을 해왔고 이렇게 다른 예상지에 뭐 삐끗 현장에서 따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아진 오두마번이 대부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병마, 숨겨진 마필, 또 전기를 통해서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저의 뭐 책임이고 장점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경마가 가장 편해요. 그걸 봐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마필들의 비교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복기는 영상으로 보면 되고 복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좀 경마를 처음 배우신다는 분들은 경마지를 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는 어느 정도 구력이 있고 내가 좀 객관적으로 경마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마사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경마 600원짜리 그걸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보시라는 건 아니고 예상지를 사고 오늘의 경마 뭐 마사의 책도 한번 보면서 같이 비교해보면서 좀 분석해보는 습관도 가져보시는 건 좀 어떨까? 강요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좀 그래야 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는 또 분석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초반 최근에는 좀 빠른 선행 마필들이 입상을 많이 하고 주로들이 좀 앞선에서 버티는 빠른 주로기 때문에 4코너까지 스피드를 봐요. 치고 올라오는 중속력이나 초반 200랩 퍼스트 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퍼스트 랩을 많이 봅니다. 초반 스타트부터 200m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스타트가 좋고 빠르게 나오는 선행마는 뭐 13초 1 뭐 상위 등급에서는 13초 1대 13초 초반대 13초 그래도 뭐 하위 등급에서 선행마는 13초 중반대 13초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스타트 잘 받아서 나가면 뭐예요? 200m 나가면 뭐예요? 1000m에서 200m 나갔어요. 4코너 3코너 나갔는데 4코너 지점에서 다른 마필이 3코너 지점부터 다른 마필이 외곽에서 이렇게 감싸 안아요. 더 좋은 중속력과 스피드로. 그럼 안쪽에 있던 나가던 선행마는 스타트만 좋았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밀리고 다시 나올 수 있냐? 쉽지 않아요. 저는 물론 스피드가 좋고 스팟 좋은 말이 좋아요. 선행 나가서 앞에서 더 쭉 치고 나가는 중속력이 좋은 마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마필들보다는 4코너까지 이어지는 스피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치고 나는 마필이 정말 더 진정한 선행마다 직선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앞에 나온 마필들이 많이 버티는 경주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필들을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런 분석 습관을 길들였어요. 이거는 좀 제가 뭐 어떤 분에게 좀 배웠습니다. 스피드 보는 법을. 1000m 구간은 어떤 4코너까지 어떤 스피드여야 되고 어떤 기록에 도달해야 되고 1200은 어떤 기록에 도달해야 되고 1400, 뭐 1700, 뭐 1800, 뭐 2000m 이거를 다 저는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제가 나중에 뭐 콘텐츠 방송으로 뭐 분석 같이 하는 분석을 좀 알자. 어떻게 충파는 어떻게 분석하나 충파의 분석을 알고 가자. 충파의 분석 파헤치기에서 시간에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분석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일요경마를 진행하고 토요경마를 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편해졌던 부분이 있어요. 일요경마에서 좀 편해졌어요. 토요경마보다는. 아무래도 1년 만에 방송이고 토요경마에서 약간 떨었고 일요경마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 않나. 그래도 앞으로 더 방송을 더 원활해야 되고 발음도 그렇고 또 중간에 뭐 많이 더듬는 부분에 이런 것도 좀 수정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가 좋은 내용, 더 깔끔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줄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에도 정말 충파가 좋은 복병마, 좋은 충마, 그리고 좋은 내용 설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분석 파트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